저는 30년간 약용식물을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들기름 그냥 맛내는 기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매일 2스푼씩만 드셔도 뇌와 혈관, 심지어 위까지 달라지는데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들기름을 금처럼 여기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올리브유나 참기름만 찾게 되면서 들기름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약용식물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들기름만큼 우리 몸에 종합적으로 좋은 기름이 드물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혈관도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한데 어떤 분들은 한 병을 며칠 만에 다 드시다가 속이 더부룩해진다고 하시거든요. 들기름은 참기름처럼 볶아서 짜는 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압착해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열에 약하고 빛에도 민감하죠.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산화되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뚜껑을 꽉 닫아서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무엇보다 들기름은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 보호 효과가 있지만 기름에 민감한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가열해서 요리에 쓰시면 중요한 영양소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이웃 중에 김정수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들기름을 아침마다 2스푼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를 안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자 속이 한결 편해지고 혈압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다고 하시더군요. 김정수님은 평소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젓갈이나 김치찌개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스타일이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가 점점 약해지시더라고요. 속이 쓰리고 트림도 자주 나고 밤에는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대요. 처음에는 소화제만 드시다가 어떤 분이 들기름이 위에 좋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기름 2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연구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비슷한 사례를 봐왔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몸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정수님이 달라진 건 들기름만 드신 게 아니었어요.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게 됐거든요. 위가 편해지니까 신경도 덜 쓰이고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신 거죠. 마지막에 나올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기름 2스푼이 왜 뇌와 혈관 그리고 장 건강까지 바꾸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들기름 2스푼이 바꾸는 건강 비밀 5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들기름 속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 재생과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든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가 치매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어요. 제가 만난 김영호 68세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크셨는데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뒤 집중력이 회복되고 깜빡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2스푼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과량 섭취하면 열량 과잉으로 체중이 늘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만 지켜주세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5%나 감소한다고 해요. 이선자 70세님은 고혈압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들기름을 매일 나물 무침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들기름을 넣어서 매일 섭취해 보세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들기름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혈압이나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들기름 속에는 비타민 O와 E 그리고 오메가3가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오메가3 섭취가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박종우 65세님은 감기를 정말 자주 앓으셨어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서 한 달 넘게 고생하시곤 했는데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로는 감기에 훨씬 덜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들기름 2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과도하게 기름을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평소 잔병 치레가 잦아서 고민인 분 계신가요? 면역력은 하루 이틀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위와 장 건강이에요. 들기름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에 생긴 상처를 부드럽게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에서도 들기름이 위점막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은희 69세님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밤만 되면 위산이 올라와서 가슴이 타는 듯하고 목까지 따끔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매일 복용하시면서 서서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잠자기 전에 들기름 1스푼 정도 섭취해 보세요.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기름에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 불편함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들기름에는 비타민 F와 E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유럽 피부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염증을 줄이고 보습 효과를 크게 높인다고 밝혀졌어요. 윤미정 66세님은 겨울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어요. 손등이나 다리 같은 데가 특히 심했는데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로는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가려움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섭취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소량을 피부에 직접 발라도 좋아요. 단, 피부에 바를 때는 반드시 순수한 냉압착 들기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피부 건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건강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뇌부터 피부까지 들기름 2스푼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몸을 돌봐주는 걸 보시면 정말 놀라우시죠? 이제는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실천법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들기름을 드시면 이와 장 보호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들기름이 위벽 전체에 고르게 발라지면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1스푼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미지근한 물에 들기름을 섞어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메가3를 파괴할 수 있으니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들기름 챙겨 드실 수 있을까요? 습관만 만들어지면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요리에 활용할 때는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해서 볶음 요리에 쓰시면 중요한 영양소가 다 파괴되어 버려요. 대신 샐러드나 나물 무침에 생으로 넣어서 드시거나 밥을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나물 무침이나 시금치 무침 같은 나물 요리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고소한 맛은 조금 덜하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거든요. 하루 한 끼 식사에는 반드시 들기름을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평소 어떤 요리에 기름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보관 방법도 아주 중요해요.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산화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상온에 두시면 일주일도 안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뚜껑을 자주 열면 공기와 접촉해서 변질되니까 소용량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큰 병으로 사시지 마시고 2주에서 3주 안에 드실 만큼만 구입하세요. 개봉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병 입구도 깨끗하게 닦아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집에서 들기름 보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동과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운동할 때 혈류 순환을 도와서 피로 회복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걷기 운동 30분 전에 들기름을 드시면 운동 중에 혈액 순환이 더 활발해져서 운동 효과도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과 함께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30분씩 걷기 하고 계신가요? 운동 전후로 들기름을 섭취하시면 관절에도 좋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다른 건강식품과의 조합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실 때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고소함도 더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과도한 튀김류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좋은 기름의 효과가 상쇄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들기름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진가를 발휘해요. 며칠 먹고 그만두시면 체감할 만한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어요. 하루 2스푼 습관을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꾸준히 지켜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때,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흡수에도 좋고 속에도 부담이 없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실 수 있나요? 처음엔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핸드폰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식탁 위에 들기름을 항상 놓아 두시면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들기름 2스푼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나 참기름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들기름이야말로 뇌와 혈관, 위장, 피부, 면역력까지 종합적으로 지켜주는 보물 같은 기름이었어요. 흔히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보면 들기름을 가열해서 요리에 쓰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상온에 보관하시면서 산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며칠 드시다가 금세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셨을 때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공복에 2스푼씩 꾸준히 드시고 냉장 보관하시면서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고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만 드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뇌는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혈관은 깨끗해져서 혈압이 안정되고 위장은 편해져서 소화가 잘 되고
피부는 촉촉해지면서 면역력까지 강화되는 거죠. 김정수 72세 어르신처럼 속쓰림이 줄어들고 김용호 68세님처럼 깜빡거림이 사라지고 이선자 70세님처럼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가 계속되고 혈압은 계속 높아지고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만성이 되고 피부는 거칠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꾸 아프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제대로 들기름을 챙기시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혈관과 심장, 위장, 피부까지 전체적으로 젊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조화롭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들기름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두 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상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 차갑지도 않고 좋아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고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지실 겁니다. 들기름 고를 때는 반드시 냉압착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고 유리병에 든 것으로 구입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기름과 반응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셔서 최대한 신선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 문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넣어두시고 뚜껑을 꽉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한번 개봉하시면 2주에서 3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 냄새나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꾸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와 들기름,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또 들기름과 상극인 음식들도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실제로 이런 조합을 활용하시면 같은 들기름이라도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 들기름을 직접 피부에 발라서 활용하는 방법, 머리카락이나 손톱 관리에 쓰는 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외용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한 병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기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